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혜림입니다.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좀 꿉꿉하고 습도 높은 날씨에 평안하게 보내셨는지요. 이런 날씨에는 좀 더 보양식 만나는 거 드셨기를 바랍니다. 자, 산뜻한 바람이 대줄 여의도 클래스 함께해 주시죠. 어제 상승이 오늘은 쉬어가는 움직임 잘 견디고 있습니다. 2228포인트의 마감 코스닥은 794로 조금 더 고점을 높여갔습니다. 오늘 밤 테슬라 등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와 미국의 경기 부양책 논의를 지켜보면서 지금 유럽 증시도 숨고르기를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는 것인지 오늘 아시아 증시도 혼조세를 보였죠. 중국 증시 나흘째 올랐지만 또 나흘 연휴를 앞둔 일본은 숨고르기, 코로나19가 좀 잠재워지지 않는 홍콩은 급락, 이렇게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여의도 클래스 순서 시작하시죠. 네, 오늘은 여의도 클래스에 가장 듬직한 두 분 대표 전문가님들 오셨습니다. 민 박사님과 이사구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정말 하루 종일 흐렸는데 두 분을 보니까 든든하고 더 힘이 나네요. 민 박사님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림 앵커가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비가 오면 시장이 안 좋다. 모 전문가가 얘기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안 좋았나 봅니다. 야, 이 장마철 빨리 끝나야지. 근데 어제는 날개여서 그런지 시장 오르고요. 뭐 시장 좋으면 좋죠. 우리 이 대표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뭐 오늘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요, 날씨가 굳으면은 시장이 좀 혼란한 것 같고요. 날씨가 좋은 날 좀 뻗어 올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한마디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돌고 돌아가는 증시지만 역시 증시는 아직 고고고 여전히 유지 중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돌고 돌아가는 즉시 고고고라는 그 맴도는 오늘 상승의 기운을 오늘도 느껴지게 되는데 여의도 클래스 그러면 시황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라운드 1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주식계 마이다스 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함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너튜브로도 채팅창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문자 메시지 열려 있습니다. 013-3366-8100번으로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민 박사님과 이서구 전문가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같이 소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전평과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방송 끝나고 민 박사님이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을 하는데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오늘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도 같이 또 선물로 드리니까 많이들 챙겨가세요. 질문들 올라오는 것 중에 잠깐 라운드 1 주제를 보기 전에 민 박사님께 저희 시청자 질문 한 가지 실시간으로 드릴까요? 테슬라 실적 발표가 2차 전지 주가에 영향이 어느 정도로 있을까요? 라는 부분. 조금 전 프로를 기다리다가 제가 프로 조금 전에 이렇게 전문가 세 분 나왔잖아요.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그건 설명을 테슬라는 네. 천슬라 그냥 계속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전문가님. 뭐 저도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2차 전지 테슬라랑 상관없이요. 테슬라는 분명히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나라 2차 전지는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죠. 예, 각국의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회사 전기차 그렇죠. 회사도 있죠. 예. 예,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성장성은 오히려 테슬라보다 국내 2차 전지 산업 그 관련 기업들 뭐 우리 대표님이 얘기한 뭐 SDI라든가 여러 기업들 아직 저는 더 갈 여력 충분하고요. 조정 시에는 충분히 매수할 여력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서구 대표님, 오늘 실적이 테슬라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네.
뭐 2차 전지 안 좋게 봐야 되나요? 그냥 쉽게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아, 이거 거꾸로- 여지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 근데 네. 이번에 안 좋게 나온다면 2차 전지는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그건 역발성으로 생각을 해야죠. 역발상. 예, 이거는 산업 자체가 성장 산업으로 누구나 인정하는 거고 각국의 정부가 지원책을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자동차 전기차를 사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보조금.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확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거품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어요. 일부 미국 네. 최저점에 있었던 그 목표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제일 저점에 있는 게요? 테슬라. 테슬라? 모르죠? 아, 일주일 전에 제가 봤는데요. 250달러입니다. 오. 그 말이 됩니까? 예, 그렇게 하라고 하죠. 하지만 그거는 펀더멘털, 지금 현재 펀더멘털만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성장성을 감안을 안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여전히 성장성의 점수를 두고 생각을 하되 만약에 안 좋게 나오면 저는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 저도 만약에. 예. 만약에 좋았어. 그래서 급등을 했어. 그러면 오히려 단기로 한번 살짝 던져 놓는 돕거나. 잘한다. 예. 좋다. 예. 아, 괜찮아요? 예. 오히려 빠지면은요, 역발성으로 우리나라 주식 분명히 빠질 거거든요. 예. 메이저들은 그거 주술 기회로 누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내려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테슬라는 이제 작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반도체하고는 틀린 업종입니다. 반도체는 실적이 안 나오면 바로 주가에 반영을 하고 왜냐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건 이제 디램 가격이 비싸다, 거품이다, 생산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하지만 테슬라가 이번에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산업의 불투명이 아니라 뭐 코로나로 관련해서 안 팔릴 수도 있고요. 판매 조직. 그러니까 테슬라가 전기차를 대표하기는 하지만 전기차 산업을 좌지우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이 안 나오면 사야 되는 구간이지 팔아야 되는 구간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네. 그래요. 예. 내일 만약에 네. 테슬라가 실적 좋게 근데 시간 외에서 발표를 해요. 장 끝나고 나서 네. 시간 외에서 발표를 하니까 그에 따라서 만약에 테슬라가 급등을 한다. 네. 그럼 좀 팔아줘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테슬라 이 종목이 실적이 의해서 S&P 500에 편입되느냐 마느냐 그 기준점이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100%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4분기 연속 흑자가 돼야 S&P 500에 들어서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약간의 화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재무적인 문제. 그러면 예. 한번 던지고 네네. 그것도 나쁘지 않다. 뭐 근데 그거는 다음 네. 분기로 연결되는 실적에서 이월시키면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이건 불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하면 나쁘게 나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예상이 어떻게 뭐 계속 잘 저는 나왔는데 생각은 안 해요. 테슬라가 저는 대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분기 실적을 올해 실적을 안고 가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3,000대 이상 팔린다고 월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거지 네. 향후에는 좋아질 거니까 안 좋아지면 싸게 살 기회를 주는 거고 지금 계속 올라가는데 또 올라가면 2차 전지는 한번 팔아줘야 되는 시기. 근데 한국적인 2차 전지는 아직 태동의 시기다. 그거 한국 차를 테슬라 연결하지 마라. 2차 전지는. 그러니까 한국계 다 쓰이는 건 맞는데 현대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시장도 열리면 한국 2차 전지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벤츠도 있고요. 네.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2차 전지를 갖다가 더 많이 또 사용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오히려 실적 문제 때문에 갑자기 떨어진다? 그건 기회로 보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지인이 테슬라를 구매했는데 네. 이게 인터넷으로 직구같이 옵션을 다 터치를 해서 테슬라가 집 앞으로 이게 오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이 자율주행의 핵심을 맛보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맛볼 수 있는 테슬라의 오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의 전문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같이 해소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라운드 1의 주제를 살펴봐야 되겠죠? 라운드 1 주제 매크로 클래스 주제 보시죠. 몸값 되는 금, 구리, 그야말로 금운동 시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승승장구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원자재 가격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지고 주식시장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민 박사님께서 오늘 이 주제를 직접 뽑아오셨죠? 제가요? 네. 제가 직접 뽑았죠. 네, 그 예. 중요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할 얘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원자재까지 갔습니다. 근데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원자재, 소재를 하는 이제 산업들이 오늘 급등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 시장이 돌고 돌리는구나.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금은, 구리, 목재까지 오늘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생산을 못 하고 있는데 왜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목재를 보면 압니다. 이제 구리는 IT라고 볼 수 있죠. 왜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TV든 핸드폰이든 다 구리가 들어가니까 구리 가격 올라가는 건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목재 가격이 올해 이번 달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럼 목재 가격이 왜 오르지? 신규 주택 판매율이 올랐고 그거를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라 뭐 이케아나 이런 다이 집에서 이제 이런 걸 만들어 쓰더라. 그래가지고 목재 수요가 늘었다라고 하는데 목재 가격이 오르는 건 경기 선행 지표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목재 가격이 오르는 건 시장이 소비를 하고 굉장히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금 가격이 오르면 안전자산이 오르고 있네라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자재가 오르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유가가 10불 이하로 떨어졌었죠. 근데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가 따지고 보면 우리는 싸게 쓰면 좋은데 왜 유가가 올라가야 되지? 유가에 영향을 주는 건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올라가는 경우 아니면 공급이 줄어서 공급량이 줄어서 올라가는 경우.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올라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큰 이유가 미국이 세일가스입니다. 세일가스가 40불 정도가 넘어줘야 수익 구조가 맞는데 그러면 이제 글로벌 경기에서는 서로가 사고 팔고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자금이 나간 이유는 아랍계 자금이 쉽게 해서 나라가 급하니 기름 팔아서 먹고 살고 있는데 기름이 싸니까 뽑아낸 가격보다 싸게 팔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랍은 돈이 필요한 거고 외국에 투자했던 거를 팔아버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거를 나쁘게 보시지 말고 좋은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네. 이세교 대표님은 이 원자재 가격 상승하는 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예, 저는 뭐 일단은 세 가지로 분류를 네. 좀 해봤습니다. 네. 분류를 해봤는데 가장 큰 거는요. 달러가 약세라는 겁니다. 잠깐 제 화면을 잠깐만 보시죠. 환율 부분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료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예, 뭐 코로나로 해서 갑자기 급등을 한번 했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요. 요 소위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은요. 이거 부도 차트라고 합니다. 차트 분석에서는요. 네. 미국이 부도는 나지 않겠지만 그만큼 이 달러가 약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그렇다면 원자재 기준 원으로 사나요? 위안화로 사나요? 엔화로 사나요? 아니죠. 그렇죠. 달러로 사죠. 달러로 사야죠. 달러로 삽니다. 근데 달러가 지금 유동성이 팽창이 되다 보니까 예전에 사던 가격보다 지금 돈이 더 흔해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원자재 가격이 당연히 달러 기준으로 높아지는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PMI라고 들어보셨죠? 네.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네. 예, 점차 저점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좋아지고 있느냐? 예,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까? 소비가 될까? 궁금했었는데 이 각 회사의 구매 담당자들이요. 이제 서서히 이거 조금만 풀리면은 팔릴 수 있겠는데? 그러면 뭐부터 구입해야 돼요? 철, 구리 뭐 이런 거 먼저 사놔가지고 그렇죠. 그걸 갖다가 재고를 쌓아놔야 되겠죠. 예, 재고가 있어야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 이런 원자재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있죠. 이 두 가지 원인. 인플레이션이에요. 네. 지금 안 올라가는 게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제 이름값만 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니 이름값도 오르고 명성도 그래요? 오르는 중입니다. 이것도 인플레이션입니까? 아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유동성으로 인해서 자산 가격 상승 그 자체에 있다라는 거에서 놓고 보면은 이 경기 자체의 회복의 가능성을 열고 보는 시장 주체들의 흐름이 감지되는 것으로 본다라면은 주시장에서는 저는 호재고 좋은 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 회복으로 봐서 외국인들 돌아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달러 약세니까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왜 달러가 그렇게 생각보다
약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하락을 그렇게 안 하느냐 생각을 한다면은요. 네. 이 우리나라 강남 부자들 혹은 좀 현금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원화 저금이 아니라 외화, 달러 저금을 지금 급속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거꾸로 가는다라는 저는 생각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맞기 때문에 지금 생각보다는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세호 대표님 그거 하나 네. 여쭤볼게요. 금값이 오르면 안전자산을 추구하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시장이 보통 안 좋았는데 지금은 시장도 좋아요. 금값도 오르고. 네. 지금 기이한 현상인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네? 네, 좋은 자리 앉으신 거예요. 좋은 자리. 집중 예, 좋은 질문을 자리 지금 받고 앉으신 있습니다. 거예요. 예. 말씀하시면 돼요. 네. 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으로 일컬어지죠. 근데 2006년도, 2007년도를 생각해 보시죠. 금값이 그때 바로 400달러에서 500달러, 800달러, 1000달러, 막 1200달러까지 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IT 제품을 만들려면 금이 또 필요합니다. 네. 컴퓨터의 금. 그 당시에 그래서 금값이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폐컴퓨터를 또 모으는 그런 사업까지 벌어졌었거든요. 그런 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돈이 또 풍부해지다 보니까 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금이 운의 상징이죠. 특히 인도, 중국. 예, 그 당시 중국, 인도의 수요가 엄청났습니다. 그런 점으로 생각하면 지금 유동성 풍부하니까 뭐 안전 도피로 위해서 네. 금을 산다라기보다는 돈이 풍부하니까 귀금속나 사. 그리고 또 IT 쪽, 특히 오늘 보면은요. 잠깐만 이거 한번 잠깐 보시죠. 화면 잠깐 보시죠. 화면 잠깐만 보시죠. 오늘 은값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은값이 6.7% 뛰었고요. 금값이 1.4% 뛰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금보다 은이 싸죠. 그러니까 금을 대체하는 수요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IT에 약간씩이라도 들어가는 수요가 은으로 몰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금도 경기 회복의 신호라고 또 볼 수도 있는 문제다라고 저는 역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잘 정리됐나요?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혜리맨 코드 한번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볼 텐데, 네. 자, 금값이 오르잖아요. 네. 그 주식 시장이 오르고, 자, 금을 사실래요? 주식을 사실래요? 둘 다 사. 아니 하나만 사라면. 하나만 돈 사려면 많으면 다 사죠. 네. 근데 돈이 없으니까. 그럼 둘 다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주식을 사겠습니다. 왜요? 주식이- 금값은 정점에 왔다? 아니, 금보다는 주식이 더 올라갈 것 같은 투자 판단은 느낌이네요. 다시 한번 맞나요?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투자 판단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혜리맨커는 주식을 사겠답니다. 저는 며칠 전에 금을 팔았습니다. 자, 그럼 오, 네. 브라보. 아니 브라보가 아니죠. 팔고 났더니 이제 두세 배 오르는 시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수 그럼 있죠. 바보가 될 수도 있죠.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분할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를 때마다 이제 팔아보겠다. 한도씩 파는 거 아니죠? 아니요, 세 돈씩 팔아요. 자, 근데 원자재 투자를요, 그 경기 회복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보다는 경기 회복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면 원자재 투자 지금이라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조금 전에 주식 투자한다 그랬잖아요. 주식 투자하면 됩니다. 원자재 투자 왜 해요? 그냥 주식 투자하면 되죠. 그래서 그 원자재 관련 상품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유가 10불 이하는 사볼만 했죠. 근데 지금 뭐 원자재를 한다 해서 해외 선물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원유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건 탐탁치는 않고요. 한국 경기를 믿는다면 그리고 글로벌 경기를 믿는다면 주식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오늘 원자재 투자와 관련해서 안전자산과 또 주식이 같이 오르는 것, 또 경기 회복의 기대감으로도 볼 수 있고 원자재 투자에 대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먼저 썰전 오늘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넘어갈게요. 민 박사님. 오늘이요? 조정은 조정인데 조정 같지가 않네. 예. 네, 주식 시장에는 조정인데 조정 같지 않고 오늘 그 원자재 투자에 대한 한마디는 어떻습니까? 경기 회복의 신호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예.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은 똑같은 맥락인데요. 원자재 가격은 경기 회복 기대 심리를 투영하는 거다,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투자의 신호로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저 원자재 가격이 금값 9년 만에 또 은까지 6년 만에 또 구리까지 폭등하고 여기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바라보네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 섹터, 산업은 어떤 걸 바라볼 수 있을까요? 라운드 2로 넘어갑니다. 여러분께서는 여의도 클래스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너튜브로도 많은 질문들 저희 실시간으로 소통하고요. 문자 메시지로도 여러분들 참여를 기다립니다. 013-3366-8200번으로 민 박사님과 이서구 전문가께 궁금한 사항 그리고 두 분의 관전평 응원의 메시지 같이 보내주시고요. 저희 MTN에서는 선물도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기다리고 있고 저희 생방송 뒤에는 민 박사님의 오늘 공개 무료 방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라운드 2에서는 가장 핵심이 될 섹터, 산업에 대해서 콕 찍어서 그거에 대해서 풀어보는 토론을 하는 시간인데요. 라운드 2 주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잘 나가는 소재주, 개미들이요. 돌격 앞으로. 자, 소재주. 개인들이 조금 더 돌격 앞으로 할 만한 모멘텀이 확실히 있는 겁니까? 근데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는데 주로 어떤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죠? 임 박사님? 오늘 원자재 하는 이유가 소재업이 좀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뭐 이서구 대표님하고 같이 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서구 대표님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지금 시장이 어떤 시장의 성격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네. 유동성 장세라고 매번 얘기를 해요. 근데 일본에 우라카미 구미호가 주식의 사계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 이서구 대표님은 지금 어떤 계절일까? 아, 지금요? 네. 뭐 주식의 사계절 지금 예, 예. 저는 봄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뜨겁지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우리는 뭐 장마 있고 또 덥기도 하지만은요. 아직 뜨거운 여름 오지도 않았고 봄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이요? 네. 초여름 됐을까? 그럼 비슷하네요. 연기가 별로 안 기준이. 좋은데요? 더 이래야 봄 되네. 중간과 아직 여름 활활 타오르지 않았다. 네. 네.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늘 아까 원자재 얘기한 것도 오늘 관련 종목들이 올라서다. 뭐 풍산, 포스코 뭐 이런 종목들이 올랐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잠깐 첨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우라카미 구미호 그리고 주식시장의 사계절 앞에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요즘에는 잘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일본의 명인입니다. 대가입니다. 투자 대가였는데요. 그런데 제가 화면을 준비한 게 있는데 좀 올려주시죠. 주식시장의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은 사람이 살기 좋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름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가을은 뭐예요? 추수해서 이제 걷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겨울은 쉬죠. 지금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은요. 봄이 금융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에 금리, 실적, 주가 분리를 해놨죠. 금융 장세는 다른 말로 지금이에요.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 유동성 장세. 이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금리는 계속 떨어지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까지 옛날 분들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는 상태, 어디까지 더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실적이 좋냐? 안 좋죠. 그렇죠. 이게 지금이죠. 예, 금리 떨어지고 실적 안 좋아요. 네. 계속 떨어져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요. 화면에 보이시죠? 제일 첫 번째 줄. 지금이네요. 예, 금융 장세가 유동성 장세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근데 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계절이 오죠? 여름이 오죠. 그렇죠. 핫합니다. 뜨겁습니다. 이럴 때
바로 실적이 좋아지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이럴 때 금리가 서서히 조금씩 올라갈까 말까 멘트다 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실적은 급팽창을 합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으니까 경기가 팽창되는 것을 갖다가 약간씩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거겠죠. 그럴 때 주가는 또 2차 랠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적 랠리일까요? 아닙니다. 유동성 랠리 중이고요. 금리 아직도 인상 택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좀 더 올라갈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 가을이 어떤 장세냐? 금리는 이야 이거 너무 팽창되고 사람들이 흥청망청 돈을 너무 많이 써. 그러다 보니 이거를 좀 눌러야 되겠어. 그러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많이 올리죠. 이럴 때 실적이 약간씩 줄는 게 아니라 늘긴 느는데 예. 실적 상승률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상승률이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주가는 그런데 반대로 실적이 좋은데 발표할 때마다 떨어지네. 이상하죠? 네. 요것을 갖다가 역금융장세라고 합니다. 역금융장세. 그리고 겨울이 있는데 역실적장세인데 이 역금융장세, 금리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기업이 금융부담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 안 좋아지고 또 주가도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같이 공통되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1단계라는 거예요. 아직. 네. 유동성 장세. 요거를 먼저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같이 이거는 이론이기 때문에 우라가비공유의 아까 말씀을 하셔서 주식시장 사계절에 이제 봄 여름 사이에 예, 아까 말씀을 네. 하셔서 제가 첨언을 저도 준비를 했기 때문에 네. 예, 첨언을 해드린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예. 저희 다시 소재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니 저도 오늘 정리가 필요해서요. 네네. 그 지금 일본의 명인을 얘기했지만 외국에 또 명인이 있습니다. 코스털란이라고 달걀 이론이 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이렇게 달걀 모양으로 이렇게 경기가 순환한다라고 했는데 바닥 구간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지금의 유동성 장세는 따지고 보면 이제 시작 단계다. 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이 지나질 않았는데 시장을 그렇게 겁내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 오늘 얘기해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목재 같은 경우는 경기 선행 지표와 같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목재 값이 2배나 올라? 이 기대 심리가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은 뭐 아까 뭐 악재, 테슬라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유동성 장세에서는 악재는 작게 작용하고요. 호재는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시지 말고 7, 8월 제가 조정이라고 얘기했지만 마음에 드는 거 고르시면 됩니다. 네. 뭐 저도 한마디 하면요. 제목이 개미들여 동격 앞으로 하고 물음표 찍었잖아요. 네. 저는 뭐라고 대답하고 싶냐면요. 오늘도 좀 장난기 있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심각하게 얘기를 안 하고요. 당근. 네, 당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금융 장세의 시발점, 이거 욕 아닙니다. 시발점이 소재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구매자 관리 지수, 구매인들이요. 야, 이제 경기가 회복되는 것 같아. 돈이 많이 풀렸어. 이 사람들 돈을 어디를 모아야 계속 저금해? 아니죠. 물건을 사겠죠. 근데 지금 밖에 못 나고 가고 경제 봉쇄를 하고 백화점에 못 가다 보니까 못 사는 거지. 이게 조금이라도 풀어진다라면 좋아질 거다라는 의미에서 물건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먼저 준비하는 소재주를 산다는 거죠. 잠깐 화면 잠깐 보시죠. 제가 준비한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금 한번 보시죠. 예, 금 한번 보시면은 올라갔다고 하는데 얼마 안 올라갔어요. 일봉의 차트입니다. 그런데 은 보시죠. 은, 대체품. 은, 그 다음에 전기동 보시죠. 산업에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간다라는 저점 대비 지금 뭐 이만큼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련.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 오늘 상승한 종목이요. 전기동이 구리거든요. 구리. 네. 예. 구리 해가지고 상승률이 높은 종목군들 네. 오늘 있었고요. 네. 고려 아연도 분명히 있었다는 네.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경기 회복 신호 오늘 종목에서도 주고 우리한테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 회복의 시발점, 주가 선행으로 소재주의 움직임 오늘 눈여겨볼 만하다. 민 박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좋게 보는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예. 네, 그 종목별로 이 소재주들이 주도주의 등극 가능성까지도 바라볼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릴까요? 네. 제가 여기 앉을 걸 그랬다. 이 자리가 좋죠. 탐나는데. 예. 예.
다시 한번 질문을 확실하게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재주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까? 각 계절별로 아까 보던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네. 그때마다 주도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실적이 아니고 금융 장세, 유동성 장세에서는 먼저 소재자가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증권주가 이제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지금은 근데 자동차도 이미 재고가 있는데 팔리기 시작하니까 소재가 또 같이 소재를 많이 찾게 되는 거죠. 철근이라든가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거요. 그러다 보니 이들이 먼저 주도주 역할을 하고요. 끝까지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번 봄, 즉 금융 장세의 끄트머리까지는 소재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이 그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 봄이라는 그 사계절 말씀해 주셨잖아요. 봄 끝까지는 소재주가 갈 수 있다. 그럼 좀 여력이 남았네요. 그러면 그 소재주와 관련해서 ETF 같은 상품에도 투자해 보는 어떨까요? 의견 있으실까요? 저는 주식 외에 파생이나 ETF를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하락장에 만나면 ETF를 하겠는데 주식 시장이 더 좋기 때문에 저는 파생 쪽으로 주식을 못 하니까 파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 자산을 움직인다면 해지는 괜찮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그 얘기가 있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지금 시장은 한 바구니에 담을 만한데 이거저거 다 사면 뭐 그 관리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주로 하고 있고요. 우리 이서우 대표님은 자금을 크게 운영을 해본 적이 있으셔가지고 파생하고 옵션 그 부분에서는 전문가입니다. 근데 ETF 상품보다는 저는 궁금한 게 어제 외국인이 3천억 이상을 매수를 하더니 오늘 팔아버렸거든요. 네. 다음 주에 둘째 주에 이서우 대표님 네, 집중해 주셔야죠. 네네. 말씀하세요. 여쭤보자. 네네. 둘째 주에 만기일 다가오잖아요. 근데 예. 현물에서 이제 모처럼 매수를 하더니 오늘 바로 또 나가더라고요. 파는데 네. 저는 선물하고 옵션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포지션을 만드는 것 같은데 선물에서 봤을 때 우리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네.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이제 단타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도 기관도요. 실질적으로는 그 당주부터 실질적인 포지션 싸움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아직 특히나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소재주에 대해서 오늘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더불어 오늘 풍산도 많이 올랐고 고려아연, 포스코, SK이노베이션 등등의 오름세에 오늘 이 주제를 뽑기에 아주 적절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2 오늘 이 주제에 한마디씩 썰전 한마디씩 정리를 하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라운드 3에서는 이 섹터와 관련한 종목을 두 분께서 꼽아오셨나요? 네, 저는 그렇게 뽑아왔는데 어떻게 되시는지. 네. 저는 그렇게 안 뽑아왔습니다. 예. 한 분은 이렇게 뽑아왔고 아니면 네. 또 더 좋은 종목 뽑아오셨다. 기대해 주시고요. 한마디 썰전 주세요. 민 박사님. 경기 회복 가능성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정상적인 건강한 시장을 되게 중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아직 건강합니다라는 한마디로 정상적인 현재 같은 소재주 상승, 정상적인 순환에는 건강한 증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고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근해서 고고고 오늘 어떤 종목인지 같이 들어가 보시죠. 라운드 2 정리합니다. 제대로 샀다면 별일 아닐 거야.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은 제대로 된 종목을 가지고 있나요? 여의도 클래스 지금 새롭게 함께하는 내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이 너무나 알찬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 박사님께서는 앞서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현대차
현대차를 얘기를 해서 정말 민 박사님의 믿음이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주시더라고요. 네. 의견을. 현대차가 단기간에 이렇게 좀 오르고 있어요. 네. 좀 보유인가요? 저는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드렸는데 그럼 네. 13만 원 정도 얘기를 했고요. 아 이제 이름값 했구나 생각이 들어서 안도가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은 다 안 가더라고요. 삼성전자도 안 가, LG와 우선주도 안 마이너스는 가. 아닌데. 아니 창피스럽죠. 전문가가 얘기하면 상한가 빵빵 치고 요즘 장에 누질 정책 유니스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차트 정배열에 그냥 차트쟁이로 그냥 싹 설명하면 그런 거 막 두상씩 나오고 두산 그 중공업 이런 거 좋잖아요. 근데 내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괜히 쓰잘데기 없이 움직이지도 않는 종목 얘기했는데 현대차가 움직여가지고 얼마나 다행인지 집에서 와이프가 겁나게 되게 좋아합니다. 역시 현대차를 얘기했다고. 아, 나 주식 잘하는데 이게 망신스러워서. 근데 묵직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실적이 나오는데 현대차가 가는 이유는 테슬라를 보고 가고 있다. 자, 현대차 주가 저는 전기차로 내년에 성공하면 20만 원까지 간다라고 충분히 보고 있고요. 1차 목표가는 13만 원이겠지만 향후에 전기차 모멘텀으로 13만 원 등락을 하겠지만 뜨거운 이슈가 될 겁니다. 지금 현대차하고 2차 전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뻑하면 정의선 부회장하고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하고 만나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어요. 왜 자꾸 뭐 이거 작당 모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근데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분명하게 IT가 아닌 굴뚝주인데요. 자꾸 주가가 올라가려고 그래요. 오늘도 빨간불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차가 이렇게 씩씩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계속 얘기해 드리는 건 산업의 변화를 우리 좀 체크를 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차가 아닌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앨런 머스크가 달날에 위성을 쏘잖아요. 위성을 막 쏴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동차 쉽게 얘기해서 테슬라로 시작을 했거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 향후에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테슬라의 벽을 넘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다른 업종은 뭐 정유다. 그럼 얘네들은 기름만 계속 만들고 있어요. 변화가 없으니까 실적에 따라 변하고 있지만 현대차가 내연기관만 하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아니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적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거니까. 근데 현대차는 앞으로 성장성을 봐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3만 원까지는 일단 보였고요. 뭐 20만 원까지도 뭐 얘기를 해놓고 열어두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민 박사님을 더 신뢰하고 응원한다라고 힘내세요라는 의견. 네, 다른 종목들도 아시죠, 여러분? LG화학, 삼성전자, 삼성 SDI 등등 오늘 종목도 어떤 종목일지 기대해 주시고요. 이성구 전문가님께서는 또 현대제철이라는 종목을 또 많이 얘기하지 않을 때 그 경기 민감주를 또 얘기를 해서 저희가 좀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갈까요? 네. 현대제철 좋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말씀을 하셨으니까 현대차 후광을 받는 종목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뭐 지금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경기 민감주 오늘도 경기 민감주예요. 소재주가 소재주가 네. 경기 민감주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 민감주에 또 제철 같은 경우에는 민감주의 대표주죠. 포스코도 올라갔고 현대 제철도 올라갔습니다. 경기 민감주에 속해 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5일선 건드리지도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건드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전 고점 간략하게 넘어가고 지지받고 또 올라가는 흐름인데요. 여전히 저는 목표가 충분히 3만 원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3만 원 한번 오면은 저는 목표가 이제 상향을 또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거 참고를 하시고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수급 잠깐 보시면은요. 요거 한번 보시죠. 이게 기관의 매매 동향인데요. 특히나 연기금이 거의 뭐 가격에 불문하고 계속 매수한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뭐 이렇게 주저리 좀 한탄을 하셨는데 중장기 종목으로 딱 정한 거는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뭐 1년이고 2년을 가지고 아주 대박을 터뜨리고요. 단타는 단타 종목으로 딱딱 치고 빠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요. 단타도 아주 능하신 분이니까. 예. 저는 그럼 받았으니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여의도 클래스가 아니라 우리 이서구 대표님 볼 때마다 하이 클래스입니다. 종목별로 얘기하는 거, 설명하는 거. 저도 경제방송을 요즘에 전문가 한다고 쭉 모니터링을 합니다. 시청자가 원하는 게 뭐지? 시청자는 뭐 수익일까? 뭐 이해일까? 그러는데 저를 비롯해서 이서구 대표님 그리고 백진수 대표 그리고 박재현 대표 너무너무 잘합니다. 어느 방송에 비교를 해도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 방송을 진행했던 분들이라 제가 방송을 하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옆에 누군가 한 명만 있어도 방송이 이렇게 재밌고 신나는데 시청자들이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죠? 시청률도 쭉쭉 올라가고 여의도 클래스가 아니라 하이 클래스. 이거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이서구 대표의 클래스 이렇게. 아, 왜 그러세요? 여의도 클래스가 출연자들이 클래스가 다르니까 모시고 이름이 여의도 클래스예요. 아 근데 여의도 클래스가 저희가 시작이 아니죠. 근데 저희는 여의도 클래스 중에 끼워온 거죠. 그렇죠? 예, 하이 클래스가 한번 돼봐야지. 하이 클래스의 예. 여의도 클래스 두 분의 범접할 수 없는 능력에 제가 가장 부족할 뿐입니다. 제가 아유. 너무나 많이 배우고 지금 두 분께 누가 되지 않을까 항상 지금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서구 전문가님의 종목 왜 오르는 것만 좀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다 언급을 해드릴게요. 일진다이아 지금 33%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현대모비스, R서포트, 현대제철,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이서구 전문가님의 종목입니다. 계속 좀 AS 해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새 종목들 보시죠. 이서구 전문가님은 네. 오늘 원자재와 관련한 그 소재주라고 했으니까 네. 먼저 들을까요? 네, 저 먼저 하죠. 원자재 관련해 가지고 SK 이노베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종목 아주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구리가 일단 먼저 소위 첫 퍼스트로 좀 구리가 먼저 치고 가면서 풍산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SK 이노베이션이 눈이 자꾸 가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LG화학과 소송 전에 이제 안 좋은 소식도 분명히 있지만은 오늘 수급으로 이렇게 뛰어 올라간 흐름을 놓고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가 상승과 경기 회복 기대감 아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렇다면 정유주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뭐 지금 판결이 아직 안 난 상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이 주요 고객사 포드라든가 이런 데에서 청원서까지 또 넣었다라는 점에서 보니까 화면 잠깐만 보시죠. 네. 오늘 갑자기요. 외국과 기관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특히 연기금이 엄청나게 매수한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그러한 부분은 좀 희석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SK 이노베이션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 17만 원, 손절가 12만 3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배터리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주가 발목을 잡을 우려는 없을까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의 그런 배터리 부분의 그런 소송 갈등 이 부분이 네. 주가 발목을 좀 잡을 방금 전에 가능성이 다 있지 설명드렸는데. 그래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수급 주체적으로 보면은 일단은 그런 걱정은 한풀 꺾인 것 같고요. 이미 그리고 지나갔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고객사 있잖아요. 포드라든가 아니면 유럽 관계사들에서 진정서가 미국 법원에 이거는 지금 경제 동향도 이렇게 되고 우리가 주요한 고객으로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상 참작을 해달라라는 점으로 놓고 보면은 그 판결이 어느 정도 희석되는 흐름이 나와서 오늘 연기금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긴급하게 합해서 보면은 거의 70만 주에 육박하거든요. 이게 10,000원짜리냐? 아닙니다. 13만 원짜리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요. 그러한 부분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고 그게 좀 희석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는 봐도 되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목표가 17만 원. 오늘 소재주에 대해서 그 원자재에 대해서 오늘 유가 관련 또 종목을 정유주를 가져오셨네요. SK이노베이션. 이서구 전문가님 종목 좋은 거는 다들 인정하고 기대하니까 민 박사님께서는 오늘 라운드 2와 아주 연관된 종목은 아니라고요? 네.
연관된 종목이 아니죠. 뭐 저 대형주 위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요즘에 정부가 뭔 발표만 하면 주가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여름인데 겨울옷 굳이 계속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저도 한번 도전, 내 종목도 한번 급등 좀 해봐라 하고 그래서 그 현대상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상사죠. 근데 현대상사를 근데 요번에 인사가 있죠. 그 통일부 장관입니다. 이인영 이제 장관 후보가 이제 공약같이 내건 게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를 해보겠다. 그리고 북한에 몇 년 만에 쌀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북한과 우호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남북 경협주가 많이 가고 있거든요. 남북 경협주 이제 개성공단 얘기 나오고 철도 막 이런 거로만 갔었는데 금강산 관광 재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금강산 갔다 오셨는데 되게 좋다고 한 번 더 갔으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금강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현대상사가 주가 반응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 금강산 개발이고 쌀이고 막 퍼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과의 관계를 국민들은 싫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제가 이혜림 앵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통일될까요? 단기간에는 그럼 통일이 된다, 안 네. 된다? 된다. 된다. 자, 그럼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좋을까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물어보세요? 자,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통일이 안 됐을 때 못 사는 북한을 우리가 쌀도 주고 뭐도 해가지고 우리 다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서독 동독을 봤어요. 근데 이제 독일이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처음에 힘들겠죠. 그래서 점진적인 통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저는 모건의 얘기를 자주 인용을 합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통일이 된다면 한국은 경제 5위 안에 둘 수 있다, 부국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작은 땅덩이에 갈라져 있는 게 아니라 합쳐져서 경제적 시너지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일이 정치적인 이념이 아니라 그냥 경제적으로 꼭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원하는 건 정치로 풀지 말고 우리 경제로 푼다면 금강산 개발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핵도 없어지고 통일돼서 북한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아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현대 상사를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뉴딜 정책을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 주가가 그 무거운 주식들이 막 두 번째 오늘도 막 상 도전을 하고요. 근데 이거는 통일부 장관이에요. 나는 공약이 이런 걸 해보고 싶어. 그럼 반대에서는 하지 마.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는 나오겠지만 기사만 나와도 오르는 게 남북 경협주고 그다음에 금강산 개발이니까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기술적으로 보는 게 제일 안정적인데 보면 주가가 그냥 딱 일자입니다. 뭐 빨랫줄에 매달려 있듯이. 그리고 차트에 보는 정배열인데 뭐 전일 같은 경우에 거래가 터졌고 그래서 이 정도는 리스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절가는 한 14,000원 잡고 목표가는 2만 원까지 한번 보면 되지 않을까. 지금 현 정부가 원하는 건 북한과의 화해, 뭔가의 소통이니까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북한과의 화해, 남북 경협으로 한번 급등 가나요? 네, 현대상사 응원해 주시죠. 민 박사님이 오늘 생방송 마치고 공개 방송을 준비를 했다고요? 네, 오늘 공개 방송을 해야 됩니다. 네. 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많이 기다리셔서 예.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뭐 TV에 나오는 순간 약속의 시작이라고 하라면 해야 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늘은 첫 공개 방송을 합니다. 자,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공개 방송에서 욕하고 막말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친절하게 잘해드리니까 오시고요. 자, 그리고 쓸데없는 질문을 안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막 풀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신대요. 민 박사님 같이 해주시죠. 들어가는 방법은 저 여의도 클래스 그 검색창에 접속하셔서 검색해서 나오는 첫 번째 그거를 클릭을 하시고 민 박사님 사진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베스트 관전평은 저희가 상품 드릴 분 화면으로 나갈게요. 오늘 민 박사님과 이사구 전문가님 함께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